근데 돈가스 사장님이 사업을 접은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익이 본인 인건비를 커버하지 못할 정도로 적어서 사업을 접은 것도 커다란 이유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거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장사를 시작한 지 2년 조금 넘은 초보 사장에 불과해요.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직장인이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미리 창업하는 연습을 한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창업을 준비 중인 직장인이나 초보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 옆으로는 돈가스 가게, 한식집, 중국집 이렇게 4개 매장이 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이 바로 옆집 돈가스 가게 사장님이 사업을 접었는데요. 마음이 뭐랄까 좀 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돈가스 사장님하고 무척 친했었거든요. 옆에서 함께 매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없을 때도 그렇고 또 오픈하고 나서 초반에 적자에 허덕일 때도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친해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매장이 특수 상권인 이런 대형 마트 안에 입점해 있다 보니까 배달이 처음에는 안 되었거든요. 처음에 그 마트에서 배달을 아예 거부를 했었어요. 안 된다고 딱 못을 박더라고요. 근데 흔히 이런 오픈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픈을 하면 이제 손님이 많이 구경을 오는데 이게 몇 달 안 가고 사그라들면서 매출이 팍팍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라 대형마트 테넌트 담당 임원하고 직원들에게 강력히 요청해서 배달을 허락해달라고 막 돈가스 사장님하고 같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허락을 받았는데 그때도 돈가스 사장님이랑 의기투합해서 이론의 성과라서 더 친해졌던 계기가 되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싸워서 결과적으로 배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꾸준히 영업을 운영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가스 사장님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최근에 문을 닫았어요. 돈가스 사장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날 뭔가 만감이 좀 교차를 하더라고요. 전쟁터에서 전우를 잃어버린 느낌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거와 비슷한 많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이별의 아픔은 잠시 접어두고 왜 돈가스 사장님이 사업을 접기로 결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이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와는 조금 돈가스 사장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돈가스 사장님이 가끔 네, 저와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돈가스 사장님 월 매출이 한 2,500만 원 이상 꾸준히 나왔거든요. 연으로 따지면 3억이 넘는 돈이죠. 순이익도 꾸준히 나왔는데 이 돈가스 사장님은 하루 종일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인건비 정도 이상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익이 그만큼에는 조금 못 미쳤던 거죠. 이 부분에서 저와 좀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는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돈을 버는 목적도 있었지만 뭐 이게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돈 버는 게. 근데 그 외적으로도 직장 다니면서 미리 창업 준비를 하는 이런 경험을 쌓는 것도 좀 있었고 이렇게 또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콘텐츠도 네, 만들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있고 또 제가 운영하는 3050 월급 독립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한 이 프랜차이즈 매장 경험이 제 코칭을 받는 분들에게 뭔가 살아있는 정보를 줄 수 있어서 매장 이익이 크지 않아도 이런 부가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 운영할 저한테는 그런 명확한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돈가스 사장님이 사업을 접은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익이 본인 인건비를 커버하지 못할 정도로 적어서 사업을 접은 것도 커다란 이유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네, 우선 왜 이익이 나지 않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 매장이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매출과 비용이 어떤 비율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가스 사장님하고 이렇게 여러 번 매출과 관련돼서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뭐 저도 바로 옆에서 동일한 가게 조건에서 동일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분명히 전달보다는 매출액이 30% 이상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순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이익을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정말 당혹스러운 이런 숫자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익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이어지는 그런 달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2년 넘게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인건비하고 이 식자재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이 땅의 자영업자분들이 오래 못 버티고 폐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돈가스 사장님도 매장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인건비하고 식자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간다 이런 사실을 이제 당연히 깨달았죠. 뭐 저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연히 깨달았고요. 근데 총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20에서 25%일 때 그래도 사장이 본인 이 뭔가 인건비 플러스 알파 정도, 네, 월급 정도는 벌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건비가 30%, 뭐 35% 이렇게까지 치솟는 경우에는 아예 이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인 거죠. 이게 저하고 돈가스 사장님이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2년 동안 매장을 운영하면서 얻게 된 하나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가스 가게하고 제 매장의 인건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졌던 것일까요? 네, 제가 처음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했던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8,59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최저시급이 8,220원으로 약 한 1.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어떻게 인상되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6년도는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 전년 대비 한 7% 정도가 상승한 6,470원이 되었고요. 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약 한 16%로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9년 8,350원, 2020년은 8,590원, 그리고 2021년은 8,720원, 그리고 2022년은 160원으로 전년 대비 5%가 다시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이 옆집 돈가스 사장님이 사업을 접은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해서예요. 아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매년 올랐는데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어요. 그런데 시급 15,000원을 준다고 해도 네,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가스 사장님도 매주 화요일 가고 목요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는 좀 가게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날에는 돈가스 사장님 가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게를 꾸역꾸역 이렇게 힘들게 운영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심각한 상황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시급 15,000원을 주고 화요일에 출근하기로 이 철석같이 약속했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면서 출근하지 않는 날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해서 밑돈까지 줘가면서 약속을 잡고 오기로 한 아줌마가 안 오다 보니까 실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이 돈가스 사장님이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오기로 한 분이 오전에만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힘들다고 주방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고 하고 바로 오후에 그냥 갑자기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돈가스 사장님이 좀 많이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정말 그 많던 아르바이트생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정말 저도 궁금해서 이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서 알게 됐는데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이유가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제 전면 해지가 되면서 많은 식당들이 밤 10시, 뭐 1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충원하려는 이런 수요는 막 증가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일할 사람, 이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 식당이나 술집에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기보다는 배달 라이더, 쿠팡이나 뭐 배민이나 이런 라이더를 택하는 청년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이 기사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배달 라이더가 인기 있는 이유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매일 고정적인 시간을 일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할 때 자유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간당 뭔가 그래도 인건비가 많이 높다 보니까 돈을 이제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힘든 아르바이트 자리를 채우던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입국 제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원수가 확 줄다 보니까 이것이 구인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이 기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근로소득에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는 이 MZ 세대의 특성 때문에 힘든 노동을 좀 기피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일을 하는 게 돈도 많이 벌고 더 행복하다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이 기사는 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아무튼 요즘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땅의 많은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요. 언젠가는 돈 많이 버는 대박 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창업을 생각해 보신 예비 창업자분들은 오늘 영상의 내용을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인건비하고 식자재비가 원가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직원을 내가 어떻게 채용할 건가, 인력 관리, 사람이 전부다란 말이 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면서 정말 사람이 전부다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